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판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너지주들 그리고 여행주들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분석부터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지난주에서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재로 일단 작용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반등 시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오늘은 여행 관련주들이 좀 반등한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모처럼 또 다시 한번 3일 만인가요? 상승했고요. 특히 S&P 500은 오늘 43번째입니다. 사상체 효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7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체 효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도 소폭 회복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섹터가 오늘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라든가 소재 섹터를 제외하고는 9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하락이 진정되면서 69달러 중반 수준까지 다소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계속 1.75, 76, 7.6까지 내려가면서 금융주의를 하락을 견인했었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모처럼 또 1.2% 이상 올라가면서 1.22%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융주 섹터가 정확하게 1.28%가 반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주 연속인데요. 전체적으로 38만 수준권으로 조금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오늘 좀 긍정적으로 반영됐고요. 실제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보다 더 오늘 또 주목된 것은 연속으로 이제 실업을 청구 건수를 계속 신청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0만 건 이하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한테 이게 3,400만 명 정도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실업과 관련해서 혜택 받고 보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200만 명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결국 고용 시장으로 조금 사람들이 일을 하면 소비가 또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시장 분석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 가운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를 얼마나 앞으로 판매할 것인지 그 타겟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라든가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정책 조치가 워낙 많고 사람들의 선호도도 많이 있죠. 일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규 자동차를 전기차 아니면 팔 수가 없게 그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자체는 한 3시간 전에 워싱턴 그 백악관에서 직접 우리를 보면 이제 자동차 공업협회 회장 뭐 이런 사람이랑 만나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전기로 만든 자동차를 갖다 놓고 이제 오늘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요. 2030년까지요. 자동차 판매를 50%를 신차 기준으로 판매하겠다는 얘기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는 회사들대로, 메이커는 메이커대로, 그리고 뭐 배터리면 배터리 제작사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서 뭐 정책적 뭐 세금 지원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소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진짜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은 지금 50% 팔겠다는데 지금 현재 2021년 8월 현재 단 2%밖에 못 팔고 있습니다. 신차에서. 그런데다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 그림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이거는 미국이요. 미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의 신규 전기차 판매 대수를 지금 오늘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자동차 시장 뭐 제일 큰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파란색 있죠. 파란색 그래프가
그건 미국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전기차 관련 다양한 테마라든가 관련 주식을 찾기에 마련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편한 투자는 역시 드라이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간다는 것은 자율주행이랑 같은 한 묶음으로 같이 다니는 건데 이것이 오늘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오늘 사상체고가로 끝나갔고 이게 주가 자체를 보면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DRIV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알파벳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슬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도 하나가 엔비디아가 여기 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모든 것에 지금 한복판에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네, 2030년까지는 모든 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오늘 전기차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 먼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종목별 흐름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도 그렇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행주들이 이렇게 반등에 나서줬는데 어떤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는 흐름 보였는지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재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파우치 박사 같은 것처럼 이제 미국도 이제 10만 명 다시 갈 수 있다 막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생각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고 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여기서 고비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마스크를 쓰라 그래도 잘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의 주나 일부에서 실내에서 무조건 쓰게 하고 그리고 일부의 기업들을 보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회사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해고한다는 얘기 경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돌아와서 일하는 백투워크 사무실로 와서 일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아마존 같은 것이 내년으로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고 놀러 다니고 돈을 쓰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돈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집안에서만 사던 물건을 바깥에서 사는 겁니다. 앞서 리볼브도 얘기했지만 어저께 나왔던 실적 발표에서 많이 빠졌던 SC, 아마존 다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요.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부킹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 기업입니다. 부킹홀딩스도 있고 프라이스라인 하면 또 아시는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역경매 사이트로 유명한 건데요. 이거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분기별의 뭐 숫자가 아니라 분기별로 얼마만큼 예약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박 4일이면 3박이라는 걸 숫자로 하는 거 있죠. 며칠을 여기 예약했냐는 건데요. 이게 아직 2019년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지금 초록색 밑에 하나 바그래프 있죠. 증가율이거든요. 네. 훅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네. 이게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출발점을 가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주간 다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여행 관련주들이 다 크게 내렸는데요. 오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부킹홀딩스 5.8% 올라갔습니다. 윈 리조트가 8.3%가 올라갔습니다. 뭐 여타 다른 카지노, 호텔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델타항공도 4.3%가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하나 들어가면 놀러 갈 때 여러분들 뭐 신고 다니십니까? 편안한 신발이요. 편안한 신발이나 운동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크록스가 1.1%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가로 기록했습니다. 나이키요. 또 1.1%가 오면서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고요.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실 것도 집에서 보통 뭐 정수기를 마시더라도 생수도 사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마실 것도 사야 되고 와인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스테이크를 구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핫도그 이런 거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거거든요.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 타겟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의 일련의 흐름을 우리 한국에 계신 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2단계, 4단계 머리 아픈데 미국 상황은 딴판이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특징 중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빈 같은 경우 어저께 또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기존 주주가 또 팔겠다는 것들이 뭐 파일링 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28%나 내렸습니다. 이제 빅테크 주식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올라갔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은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애플은 보합 정도 오늘 마감됐습니다. 네, 전반적인 종목들 흐름도 정리해봤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시티그룹이었나요? 네네.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켰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접했었는데 글로벌 IB들이 잇따라서 지금 전망치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펜하이버가 올린 것 그리고 어제는 시티그룹이었는데요. 오늘 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 나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300에서 4,700으로 목표 지수를 급상향시키면서 지금보다 7%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내년까지 발표했는데요. 내년은 기존의 4,600에서 4,900까지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제 박스를 펴놨는데요. 주당 이익의 전망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주당 이익의 전망치를 212달러까지 올려놨거든요. 내년은 212달러, 올해 207달러. 기존에 19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주 미국 주식시장의 전망은 아주 쉽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 목표 지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익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 여기 방점이 찍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종목군을 딱 종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장기 성장주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주를 좀 포트폴리오를 안배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빅테크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지금 지수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빅5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쉬고 있다는 점 역시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빅테크 주식들이 최근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오늘도 사상체고가 났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 훅 뻗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올해 들어서 워낙 많이 올랐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연초의 빅5의 주가 흐름인데요. 물론 아마존은 5%밖에 안 올라갔지만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60%와 35%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면 이들 기업의 매출 성장력이 떨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매출 증가만 보더라도 2분기에 구글이 62%가 늘어났고요. 아마존도 27%, 그리고 페이스북이 56%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S&P 500이 불과 15% 올라갔다는 걸 보면 그만큼 이들의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월가의 시각가도 보더라도 최소한 13%에서 많게는 20%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네요. 네, 빅테크5의 주가 흐름이 걱정스러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원한 답변을 좀 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